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인공지능이 국가 시스템을 정말 완벽하게 최적화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말이죠. 그때 과연 우리에게 200년 전의 학자, 다산 정약용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어쩌면 그냥 오래된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대한 눈,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아주 섬세한 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이죠. 근데요, 이 놀라운 책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무슨 화려한 궁중서재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좌절된 50대 중반, 기약도 없는 18년이라는 고독한 유배지에서 쓰였거든요. 이건 그냥 학문 탐구가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던 한 지식인의 필사적인 국가 개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렌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도, 경세유표입니다. 이건 국가의 하드웨어, 그 운영체제를 그냥 통째로 바꾸자라고 하는 정말 대담하고 거시적인 접근이에요. 이 경세유표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국가 경영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토지, 세금, 정부 조직까지 나라의 운영 시스템, 그러니까 OS 자체를 완전히 새로 코딩하려는 거대한 청사진이었던 거죠. 뼈대부터 다시 세우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을 보면 그 절박함에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유표. 유는 죽어서 남긴다는 뜻이고 표는 임금님한테 올리는 글이죠. 합치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죽어서 남기는 마지막 보고서, 다시 말해서 나라를 위한 유언장이었던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다짐 아닌가요? 지금 당장은 버림받았지만 언젠가 후대의 누군가가 이 글을 발견해서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주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바로 이 마음 하나가 경세유표 전체를 관통하는 엔진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렌즈로 넘어가 보죠.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엉망이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산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매뉴얼, 목민심서입니다. 이건 아주 미시적이고 또 인간적인 접근법이죠. 목민심서는 오늘날로 치면 현장 공무원, 그러니까 리더들을 위한 실무지침서 같은 거예요.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결국 빈틈은 생기기 마련이고 그 빈틈을 채우는 건 리더의 윤리와 태도라고 본 거죠. 한마디로 국가라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제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그냥 목민서가 아니고 목민심서일까요? 유배지에 있는 죄인 신분이니까 몸으로는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못하니까 마음으로라도 다스리겠다는 뜻에서 마음심자를 넣은 거예요. 일종의 가상 통치 시뮬레이션을 책으로 쓴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민심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리더십 혹은 정치라는 건요, 어떤 기술이나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것. 먼저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즉 수기하고, 그런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안인할 수 있다는 수기 안인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200년 전의 두 가지 관점을 오늘날 우리 조직, 특히 공직사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놀랍도록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책의 차이는 명확하죠. 경세유표가 시스템을 이렇게 뜯어 고칩시다 라고 외치는 거시적인 개혁 제안이라면 옥민심서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이래야 합니다 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내면의 성찰이에요. 시스템과 마음, 이 둘은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자, 여기 조직 피라미드를 한번 보시죠. 다산의 시선으로 지금 우리 조직을 본다면 딱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그림에서 어디쯤 서 있을까요? 먼저 1급에서 3급, 조직의 맨 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명확하게 경세유표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올바른 시스템 위에서 일하고 있나? 라고 질문하면서 낡은 OS를 과감하게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 설계자의 역할인 거죠. 반대로 6급에서 9급,
시민과 가장 가까운 최전선에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에게는 목민심서의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월급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공복이라는 마음가짐, 즉 청렴과 애민의 가치를 실천하는 실행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4, 5급 중간 관리자들이에요. 조직의 허리죠. 이분들은 위에서 만든 시스템 설계를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옮겨주는, 말하자면 번역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세유표의 거시적인 안목과 목민심서의 디테일한 공감 능력을 모두 갖춰야 하는,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인재가 되어야 하는 자리인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AI 시대에 왜 다산정약용인가? 그 해답은 바로 인공지능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단 한 가지에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I는요, 경세유표가 다루는 시스템 최적화, 효율적인 자원 배분 같은 논리적인 영역을 인간보다 훨씬 잘 해낼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공감과 윤리, 즉 목민심서의 정신은 절대로 가질 수 없죠. 역설적이게도 기술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시스템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음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결국 리더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책상 위에는 지금 어떤 책이 필요할까요? 낡은 시스템을 부수는 경세유표의 대담한 혁신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향하는 목민심서의 따뜻한 진심입니까?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AI 시대의 리더십에 대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